다시 북한 내부 동향으로 돌아오면 현재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ICBM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창리 남한북도 서해안 쪽으로 미사일이 이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보기에 시설의 완성도는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당장 동창리에서 ICBM을 장착해서 쏘기는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왜 동창리로 갔느냐에 관해서 한 세 가지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수단리보다는 시설이 훨씬 더 현대적입니다. 장비가 현대적인 측면이 있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지난 4월 5일날 장거리 로켓 발사에서 2단계 추진체의 불미에서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것은 발사체의 기술적인 결함이 있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볼 때 좀 더 개량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창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둘째는 동창리에서 발사를 하면 이것이 우리 백령도, 연평도 앞을 지나서 필리핀으로 해서 남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처럼 일본 영토를 지나가거나 뭐 태평양이 떨어져서 과도하게 자신들이 공격을 받는 비판을 면하자는 그런 미치상에 선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제가 보는 이유는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적의 탐지를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5월 25일 핵실험하자마자 단거리 미사일을 네다섯 계속 발사하는 것은 C-135에 의한 그 미군 정찰기들의 제논 탐지를 막기 위해서 위험용으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이 동창리 쪽에서 ICBM 같은 것을 발사하면 미군의 접근이 좀 어렵지 않느냐는 군사적인 특성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CBM에 관해서는 발사가 수준에도 임박했다라는 정보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정보도 있는데, 아직 제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은 90% 정도의 완성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한 달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ICBM에 어제 제가 영국 정보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ICBM 발사가 imminent, 임박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뭐 그렇게 보기에는 쉽지는 않다고 제가 답변을. 네, 만약에 쏘는 시점은 몇 가지는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6월 16일 날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1차 시기가 있을 수 있고요. 미국을 겨냥해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휴일이죠. 그때 2차 시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8월 15일 광복절에 임박해서 쏘는 방법도 있고, 마지막 또 하나의 카운트 시기인데 구구절 북한의 당창건 기념일 쪽으로 시기를 이제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앞으로 한 3개월간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라는 표현은 뭐하고 약간의 간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자 재판이 이제 오늘 평양에서 있습니다. 일단 흐름은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 워싱턴의 분위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소하고 이제 CIA하고 4월에 뭐 정보교육을 했을 때 제가 미국 측으로부터 받는 느낌은 좀 neglect, 시간을 끌고 무시하고 조금 관망하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런 정책의 배경은 두 가지로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추론입니다. 첫째는 김정일 건강에 대해서 뇌사진을 확보한 결과 하여튼 오바마 정부나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김 위원장의 건강에 치명적인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뭐 김현장 사망하면 문제는 풀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일부 전문가들의 카멘트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절대 뭐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볼 수는 없겠죠. 두 번째는 미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대북 문제가 굉장히 하위, 정치경제 우선순위를 다 합쳐서 랭킹 20위 안에 드느냐고 농담삼아 조금 그런 것 같은데 20위권 안에 지금 되게 쉽지 않다라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라크에서 1년 6개월 안에 무사히 출국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동 문제, 특히 늪에 빠져 있다고 표현하는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간에서의 안정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그런 대로 그냥 동북아에서 굴러가지 않겠냐는 정도. 의도적인 무시일 수도 있고 또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논리에서 또 한편으로 세계 각국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9개로 봅니다. 그래서 핵클럽,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핵 보유 공식 클럽 가입 국가들 이외 4개국은 비공식 보유 국가로 보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들 그것을 공인해와서 미국에게 득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리고 미국 간의 대화가 핵 포기 협상에서 핵 군축 협상으로 가면 몸값만 비싸지고 핵 군축 협상과 핵 비핵화 협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 무기 포기의 단가가 보상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핵을 10개 가지면 핵 군축을 하면 한 8개 없애고 4-5개는 보유하는 것이 핵 군축이지 핵 군축 협상을 하면 10개 있는 거 다 없애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우리를 인도처럼 대우해주면 안 되겠냐는 표현을 유엔 대표부에서 북한 측에 사주했습니다. 핵 군축 협상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절대 핵 보유를 공인함으로써 맞장구 쳐서 협상이 어려워지는 일을 범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가 질문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걱정스러워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핵 보유가 거의 완성이 돼서 이제는 ICBM과 함께 소량화를 통해서 핵을 장착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가까워지는데 여전히 핵 보유를 공인하지 않고 무시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실존하는 핵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에 관해서 사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표현에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딱 부러지는 해법을 갖고 있지는 않고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전략을 미국 측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굉장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시큐리티에 관해서는 저희 독자적인 관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3분 동안 중국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